대학 1학년에서 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추천을 받아서 오늘 함께하게 됐는데 변성필 우리 젊은 청년을 모시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올라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더운 날씨에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되어 정말 영광이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딱 한 가지 의대 지원 문제에 대해서 본질적인 문제만 언급하겠습니다. 이 문제만 봐도 왜 윤석열을 끌어내려야만 하는가 답이 나옵니다. 그렇죠? 의대 지원의 본질적인 문제는 첫 번째가 의료 민영화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윤석열은 임기 초기에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죠. 담대한 구상이라는 것은 뭐냐? 북한이 협상에 응하기만 해도 막대한 자원과 의료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의사들이 아우지 탄광으로 끌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미친 겁니다. 또 있어요. 한중 의료 협력입니다. 지금 실제로는 윤석열이 겉으로는 친중 반미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본질을 파헤쳐보면 친중 반미가 본질입니다. 왜냐? 많은 정치평론가와 국제정치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권이 끝나고 윤석열이 당선될 즈음 해서 그때 윤석열이 대통령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코어들이 가입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윤석열은 아직도 가입하지 않았고 오히려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의사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내세워서 하는 말이 의대 증원을 취소할 생각은 없다고 했습니다. 취소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국가를 더 망쳐먹겠다는 겁니다. 또 있어요. 그 의사들이 없는 자리를 누가 메꾸느냐? 간호사들이 메꾸겠다는 거예요. 간호사들이 메꾸면 우리 병원에 어떻게 갑니까? 병원에 갈 때는 의사를 믿고 내가 돈을 지불해서 가는 건데 간호사 믿고 뭘 어떻게 가져가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 없이 나라를 망치는 게 윤석열입니다. 또 있어요. 5.18 헌법에 넣겠다 그랬죠? 이거 올해 5.18 기념식 때 5.18 헌법수록 의지는 변함없다고 대통령실에서조차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있습니다. 어제 뉴스 보신 분은 알겠지만 서울시장 오세훈이랑 부산시장 박형준이 의논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앞으로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에 합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작년 1월에 통일부에서 발간한 자료가 있습니다. 보고서죠. 거기에서 연방제 통일을 하겠다는 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익단체 중에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항의를 했었어요. 이게 말이 되느냐고. 근데 지금 윤석열을 지키겠다면서 이 광화문 거리에 나온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은 채 침묵하면서 그저 윤석열 만세만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한심한 거예요. 또 있죠. 그 연방제 개헌을 하겠다는데 문제는 이번에 몇 개월 전에 통일부 장관이 된 김영호 씨가 밝혔습니다. 윤석열이 8.15 광복절에 윤석열 독트린하면서 통일을 운운한 것은 사실 흡수 통일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연방제 통일과 비슷한 통일이라고 그랬습니다. 흡수 통일이 아니면 조카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굳이 다른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흡수 통일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조카 통일 받아들이겠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천하의 역적인 거죠. 본인들이 이렇게 밝혔는데 우리가 이런 사람을 지지해야 될 이유도 없고 김정은의 철저한 꼼짝없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정말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우익이라면 지지해야 될 이유가 1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석열을 지지해서는 이 나라의 미래가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서 연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대학 1학년에서 몇 살이죠? 올해 20살입니다. 20살. 그럼 군대 갔다 왔겠네. 군대는 안 갔다 왔고 병무청 실체험을 한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아들이죠? 네. 이 젊은 친구 조남을 한번 또박또박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름을 얘기 안 했는데 제 이름은
윤성필입니다. 조금 전에 윤석열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왜 아니죠? 윤석열은 점점 가면 갈수록 나라를 망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추구하는 통일 정책은 연방제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왜 망치고 있죠? 의대 증원을 한다면서 의사들이 나가고 있는데 이 의대 증원을 취소하지 않고 한중 의료 협력 강화하자고 하고, 그리고 그 의사가 나간 자리를 간호사가 메꾸겠다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통일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윤석열이가 추진하는 통일 방식이 어떤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적화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과 통일 구체적으로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하겠다고 했으니까 논의가 뭐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그러니까 외교에만 한정하게 하고 나머지 지방정부가 모든 권력을 장악하게 하자. 이거 연방제입니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을 하자고 오세훈과 박형준이 어제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친구분이 상당히 촉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윤석열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통일은 평화적이 된다. 통일은 평화적이 된다고 얘기했죠. 예, 맞습니다. 근데 통일은요, 북한은 공산 독재 김정은 왕조 체제입니다. 여기는 자유민 체제고요. 체제가 틀리죠? 예, 완전 다릅니다. 근데 체제가 틀린데 어떻게 통일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그게 모순된 겁니다. 그러면 체제가 틀린데 평화적인 통일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는 피를 흘리거나 죽어야죠. 예, 맞습니다. 전쟁 아니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체제가 틀리니까 어느 체제를 할 것이냐, 서로가 이게 대화로 타협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이 어느 한쪽으로 통일이 된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윤석열에게 얘기한 평화적 통일은 평화적으로 된다. 이것은 국민을 속이는 하나의 기만 전술인가요? 예, 100% 확실합니다. 그래요. 근데 제가 유도신문은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진짜로 있는 대로 말씀드렸고, 이 젊은 친구가 정확한 시국관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의대 2,000명 지원을 하면서 관련 단체인 의사단체와 서로 2,000명 지원에 대해서 논의를 했나요? 논의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논의가 하나도 없이, 그리고 여러 번 만났다는데 뭐 수십 번 만났다는데 많이 만났지만, 그러나 의대 지원 2,000명은 얘기 없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2월 6일 날 의대 2,000명 지원을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2,000명 지원을 발표하고 나서 그리고 의사를 악마화시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김윤희가 서울대학병원 교수로 있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사들이 3억에서 4억 정도의 연봉을 받는다. 그런데 일반 대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의사들의 같은 급에 있는 사람들은 1억 정도밖에 안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거는 사회적으로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그거 아시나요?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요, 공평하지 않다고 한 얘기는 그건 어떻게 하자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전부 다 일방적으로 일반화되게 다 같이 너도 1억 받으니까 나도 1억 받아야 되고, 네가 1,000만 원 받으면 나도 1,000만 원 받아야 된다는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가 아니라 사회주의 공산 독재 체제 주장 아닌가요? 예. 결국 그 사람은 의료 대란을 촉발시키고 여기로 도망가 버렸어요. 맞습니까? 예, 맞죠. 자, 그러면 의사들을 악마화시키고 의사들과 국민과의 격리를 시키면서, 완전히 격리를 시키면서 의사들을 갖다 전부 다 국민들이 공격하게끔 만들었어요. 자, 현재 의대 정원 2,000명 때문에 제 생각입니다.
의대정원 2,000명을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서울 공대나 그다음에 카이스트나 그다음 한양 공대나 이공계를 가고자 하던 우수한 인재들이 자퇴를 하거나 또는 가지 않고 재수 창출하지 않고 전부 다 의대로 쏠림 현상이 있는데 이거 맞는가요? 맞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그죠? 이건 기사로도 나왔고. 자, 그러면 우수한 인재들이 서울공대나 카이스트를 가지 않으면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산업계가 이공계, 과학기술계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미래가 어두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학기술이 붕괴되고 무너지겠죠. 그러면은 과학기술이 무너지면은 우리나라의 이 기업이 상품을 개발하는데, 연구 개발하는데 우수한 인재가 없는데 우수한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죠. 그렇죠. 우수한 제품을 만들지 못하면은 결국 시장에서 물건이 팔릴까요? 안 팔리죠. 안 팔리죠. 그러면 기업이 만든 물건이 시장에서 안 팔리면 기업이 도산될까요? 아니면 기업이 더 발전할까요? 도산하게 됩니다. 결국 기업이 만든 상품을 판매가 안 되면 결국 기업이 망하죠. 기업에 있어서 순기능, 이 국가에서 사회에서의 가장 순기능인 고용을 창출하는 게 기업이죠. 예, 맞죠. 그러면 기업이 고용 창출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사회가 무너지겠죠? 예, 예. 결국은 사회가 이렇게 망가지고 국가가 망가지게 되면 결국 국가가 타게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요? 그렇죠. 자, 이거는 제가 그냥 일반적인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정책이 잘못됐으면은 바로 거둬들이고 우리가 판단을 잘못했다. 우리 다시 한번 원점을 다시 논의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자유우파 대통령이라면은 당연히 이러한 스탠스를 취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야죠. 맞죠? 정책이 잘못됐으면은 바로 정책을 수정할 수 있는 바로 이게 자유우파가 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고집을 부리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학기술 파괴, 우수한 인재가 의대 쏠림을 하고 그 다음에 기업이 파괴되고 국가가 파괴되는 것을 윤석열 정부가 목적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변성필 젊은이가 제가 사실은 문답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드린 말씀이 하나라도 것이 있다고 하면 말씀하세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세요? 고문에도 없다고 이게 말씀하실 거예요? 물고문에도 없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없는 걸 없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주관 있고 그 다음에 애국심과 국가관 또 하나 시국관이 바른 젊은이가 계속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